홍준표 전 대구시장, 홍준표 전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건 가수 현미의 노래일 뿐이다.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할 것 같다. 라는 딱 두 줄의 전제를 세워놓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기 친정집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거의 날것의 비판이라고 해야 될까 욕이라고 해야 될까 한바탕 쏟아 놓으셨습니다. 잠시만 그 몇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하여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 했을 때 나는 설마 대선 패배가 불보듯 뻔한 그런 짓을 자행하겠는가 의구심이 들었다. 그러나 그게 현실화되면서 김문수는 김덕수라 자칭하고 다녔고 용산과 당 지도부도 김문수는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를 떨어뜨리자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 당 지도부가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 이런 거고요.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윤석열은 나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 용병 하나 잘못 들여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 3년 전 당원들이 나를 선택했으면 나라와 당이 이 꼴이 되었겠느냐. 지금 소개해드린 것에 한 3배쯤 되는 글인데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추현 의장 이 글 들으셨을 텐데 네네.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홍준표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 쓰여진 거니까 뭐 네. 이게 객관적인 글이냐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적어도 이 경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네. 홍준표 시장이 좀 초반보다 중후반까지 좀 치고 올라갔었잖아요. 네. 치고 올라가던 과정 속에서 뭔가 한덕수라는 변수가 탁 튀어나온 다음에 네. 그때 이제 사실 다른 후보들 전부 다 한덕수? 갑자기 한덕수랑 다니라라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김문수 후보만 김덕수 뭐 을지문덕 이러면서 환영한다 이러면서 그때 약간 그 시기에 딱 분위기가 반전됐거든요. 네. 하락세였던 김문수는 치고 올라갔고 상승세였던 홍준표는 또 갑자기 주춤주춤했고 그러면서 결국 그 김문수가 됐기 때문에 정황상 그 시기에 그 분석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뭐 용산에서 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했는지 뭐 공작을 했는지는 모르죠. 팩트가 체크 안 된 거기 때문에 좀 모릅니다만 그냥 그 시기의 분위기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나 바깥에서 볼 때는 저 뭔가 좀 흐름이 이상하다라고는 봤었죠. 왜 갑자기 한덕수라는 카드가 나타나고 왜 갑자기 김문수는 거기에 환영하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바뀌는 것도 저것 때문에 지지율이 바뀌네라는 것도 참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고 어쨌거나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는 뭐 나름의 본인의 그 원래 지고 나면은 본인이 왜 졌는지를 외부에서 찾게 되잖아요. 네. 그 외부의 원인을 용산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팩트 여부는 내부자가 아니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홍준표 전 시장의 얘기가 국민들이 들을 때는 그럴듯해 보일 것 같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워도 네. 그러나 이만큼의 어떤 불만 또는 억울함을 호소할 만한 근거는 있어 보인다. 흐름이 말하는 대로 비슷하게 흘러갔으니까요. 네. 네, 호 대변인께요. 그런데 이제 그 홍준표 전 시장의 말을 보면은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용산에서든지 아무튼 김문수 캠프 쪽에서든지 반응을 안 보이면 안 될 정도의 말이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그분의 말씀에 가치 판단을 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네. 사실관계만 제가 아는 선에서 네. 동의할 수 없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용산의 주체는 누굽니까 지금? 용산. 정진석 비서실장을 지금 지칭하는 거 아닐까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당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귀담아 들을 사람이 지금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당 지도부라는 게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네. 이른바 그분들이 네. 이미 윤 대통령과는 굉장히 멀어진 사이라는 건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죠. 네. 민정부에서 사실은 뭐 그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네. 그리고 이 탄핵 그 전반적인 국면에서도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둬왔죠. 계속 이제 광장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네. 근데 이분들이 윤 대통령이 그 한덕수 한번 좀 밀어보지 이런다고 해서 좋네요 이렇게 한다.
저는 이거 정말 그 뭐 공상 과학 소설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제일 좋아할 프레임이죠. 윤석열 내란 프레임으로 대선을 끌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된다면 저 윤석열 아바타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밑자락을 또 깔아준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공작이라고 하는데 제가 취재해온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공작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요. 이미 20년 전에도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민심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공작에 의해서 그 민심이 흐름이 바뀌고 추이가 움직인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덕수 후보라는 게 처음 이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저희 당이 경선 룰은 이미 세팅한 뒤 그리고 후보 등록하기 조금 전이에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저는 선관위에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통화하고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불길이 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저희 당 지도부 중에 마음속으로는 한덕수 후보가 되면은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것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저는 1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당 지도부가 저희 당 당원들 중에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도부가 누구 밀어주려고 자꾸 뭐 이렇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죠? 룰은 다 세팅돼 있고요. 토론회 등등 다 경선 후보들이 본인 상대 후보 지목해서 다 치르셨고 그리고 저도 당협위원장입니다마는 저희 구로갑의 당원이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책임 당원이 한 2,000명 정도 돼요. 그 2,000명 책임 당원들 중에 당협위원장이 이번에 좀 누구로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심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 영향을 받을 사람은 10% 1%도 될까 말까입니다. 제가 볼 때. 국회의원들 똑같아요. 지금 당원 77만 명, 그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한덕수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간 것이 어떤 공작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결국 민심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저희 당이 뽑은 대선 후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국민들이 한덕수 후보를 만약에 단일 후보로 이 사람이 좋다라고 하신다면 그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어떻게 돌릴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 민심대로 가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 또는 절차상의 어떤 그 문제 또는 그 의사소통의 아쉬움 이런 걸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게 거대한 공작이고 용산을 시켜서 한 거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만약에 후보가 교체된다면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쏟아 넣었던 선거 비용을 자금이란 말은 좀 어색하네요. 선거 비용을 변상하라. 내 돈 돌리도 한마디로 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 교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후보 교체로 볼 것인가, 후보 단일화로 볼 것인가. 만약에 지금 내일 오늘 8일이 7일이죠. 10일이랑 11일 사이가 후보 등록이잖아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면 단일화죠. 근데 그 이후에 뭔가 이루어지면 교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전이면 단일화, 이후면 교체. 아니죠. 10일, 11일 이후에 뭔가 이루어진다. 그럼 단일화. 그건 단일화. 근데 그 이전에 하면은 후보를 교체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 기호 2번으로 박히는 사람을 김문수로 지금 정했는데 그것을 김문수로 갈지 한덕수로 갈지를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교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 중 가장 큰 거대 정당이 전당대회를 치러서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후보를 선출했는데 갑자기 당원 당규 어디에도 갑자기 유력한 후보가 나타났을 때는 그 후보가 다시 한번 경선을 치른다 이런 정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또 다시 뭔가 경선을 치러서 후보 등록 전에 후보를 바꾼다? 그러면 후보 교체가 될 수 있죠.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말하는 저 말, 아니 경선 전에 그러면은 그 기타금 내고 후보 비용 낼 때 경선 비용 낼 때 만에 하나 우리가 유력 후보가 등장해서 2차 결선을 치를 경우에 비용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고 서명을 한다든가 그렇게까지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치렀는데 후보 등록을 후보 하기 전에 바꾼다? 그러면은 이것도 사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김문수 후보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치러서 뽑힌 후보는 나인데 그럼 절차적인 정당성에 의하면 내가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한 이후에 후보 단일화를 해도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맞는데
절차를 다 지키지 않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힌 선출된 후보를 그 이전에 바꾸려고 논의하는 것, 압박하는 것, 이거는 절차적 정상성에 어긋난다라는 주장이 저는 홍준표 시장이랑 말하는 게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기탁금을 포함한 선거 비용을 돌려달라 하는 것이 본질은 아니겠죠. 본질은 아니지만 뭐 결국 후보 등록 전에는 하면 안 된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네. 듣기에는 말이죠. 네. 일각에서 이제 그런 말들이 있는데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먹던 물에 침 뱉으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미국으로 떠난다는 말을 하면서 그 동안에 있었던 이제 자신의 그 뭐 정치적 고향이자 본향이자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한 바가지 하면서 내 돈 돌려달라 하니까 먹던 우물에 침 뱉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째째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가 이제 생긴다 이 말이죠. 그분 홍준표 참 은퇴하신 분 좀 뭐라고 하기 그런데 네. 그런 이미지가 원래 있었죠. 왜냐하면 작년에 네. 작년 떠올려 보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 네.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나 이 정치글 안 올린다. 대구시장에 집중하겠다 하고 며칠 뒤에 또 다시 한동훈 대표 계속 공격하는 글 올리셨거든요. 작년에 그랬어요. 예,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나 이제 당이 나를 버린 거다. 나가 떠나는 게 아니다. 탈당하겠다. 제 인생 산막을 찾으러 가겠다 한 다음에 이틀 뒤에 갑자기 이거 이 말은 해야겠다라서 하시는 게 이분 계속 정치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선 비용 돌려달라 하는 홍준표 전 시장의 요구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당에서. 그런데 이제 복귀를 해보면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한덕수 변수가 돌출했어요. 네, 그래서 경선에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근데 맞습니다. 이 주요 후보들은 다 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경선을 치른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보면 전당대회 다해서 어렵게 경선에서 후보를 뽑았는데 하자마자 단일화하자 얘기하는 게 도의가 아니죠. 그렇지만 그 상황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홍준표 후보께서도 나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생각해 보니 한덕수도 못 뛰어넘고 어떻게 이재명을 뛰어넘겠냐라고 생각해서 단일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토론회 때 말씀하셨죠. 김문수 후보는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중간에 조금씩 뭐 입장이 바뀌긴 했지만 다 단일화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그런 것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좀 부당하고 제가 볼 때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 그 김문수 후보의 심정은 이해될 만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토요일 날 3일 날 후보가 됐는데 7일 날 그러니까 연휴 4, 5, 6 끝나고 7일 날까지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실무적으로. 생각을 못 해봤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당 지도부는 그전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그게 김문수는 됐고 한덕수 무조건 데려올 거야라는 생각에서 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진심은 믿어요. 그냥 그 실무적으로 보면 공보물 때문에 7일까지는 해야지 이게 단일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그 판단 속에서 그 나름대로의 플랜 B 로드맵을 준비해 왔던 거예요. 어떤 공보물은 1000만 장 가까이 찍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보내야 되니까요. 그러려면 그 인쇄 시간만 해도 상당히 걸리겠어요. 한두 시간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인쇄소 다 잡아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파일을 제출하는 게 7일까지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사실 그 얘기를 그 최종 경선 치러지기 한 2, 3일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촉박하구나라도 저도 그때 인식을 한 겁니다. 근데 아마 그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각 후보들한테 그 얘기를 경선 중에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봐요.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3일날 전당대회 지금 그거 이기는데 정신없는데 7일까지는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서로 그 부분에서 어떤 약속이 된 것도 아니고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되자마자 단일화를 나흘 뒤까지는 끝내야 된다고 하고 사무총장 교체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감정이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고 오해가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어떤 부동산 계약서 쓰듯이 그렇게 촘촘하게 써놓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말 호소하고 싶어요. 일단 감정을 좀 그 양측이 좀 내려놓자. 이게 악의가 있었거나 어떤 음모나 공작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김문수 후보의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걸 다 배제해놓고 다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재명 막자고 이거 치른 것 아닙니까? 전당대회도 하고 단일화 얘기도 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양측이 좀 생각을 해서 어쨌건 11일 이후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미 그거는 물 건너갔어요. 이 상황 돌아가는. 오늘 당장 오후 6시에 이제 김문수 한덕수 두 분이 만난다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니죠. 11일 이전으로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11월 이전에 해야 된다. 11일 이전에. 제가 아까 끝부분 말씀을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이전에 단일화 한다는 건 힘들 것 같다는 뜻이 아니고 11월 이전에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데 합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그 11일 이후에도 할 수 있다. 오히려 그게 더 극적일 수 있다. 한 25일 가까이 가서.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었는데 어제 오늘 그제 이 상황이 변화되면서 만약에 11일까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께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제가 볼 때. 당 지도부는 사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의 많은 의원들도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마음이 떠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어떻게 국민의힘의 당력을 모아서 대선 후보로서 선거운동하기 어려워지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한덕수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11일 어떻게든 11일 이전에는 해야지 되는 상황까지 이제 저는 몰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께서 굉장히 억울하신 것도 있고 화가 나시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결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단일화를 11일 이전에 하는 것으로 노무현의 담대한 승부수 결단처럼 노무현도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었지만 남들이 불리하다고 하는 여론조사 문항을 참모들의 반대를 다 물리치고 그냥 받아 이렇게 해서 파국 직전에 단일화를 성사시켰고 여론조사를 성사시켰고 막상 해봤더니 조금 이겼어요. 그래서 이변을 일으키면서 후보가 되셨고 그래서 본선까지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께 제가 개인적으로 조언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호준석 대변인께서 이제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그 호소를 이제 하셨습니다. 아무튼 대승적 견지에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포기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면은 오히려 살 길이 열릴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전이 올 수 있다 이런 건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요약할 수 있는 여론조사상의 지표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리아 리서치가 MBC 의뢰로 국민의힘 텃밭이라는 TK에서 단일 후보 적합도를 물었더니 한덕수 51, 김문수 27. 리얼미터 조사 엊그제 나왔죠. 한덕수 37.4, 김문수 21.8. 그다음에 중앙일보 의뢰로 한국갤럽 국민의힘 지지층만 한정했을 때 한덕수 65, 김문수 27. 그다음에 YTN 의뢰 엠브레인 리퍼블릭 조사 국민의 지지층 한정했는데 한덕수 59, 김문수 29. 그래서 약간의 편차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냥 대충 봤을 때 약 더블 스코어로 국민의힘과 무당층에 한정된 여론만 국한시켜서 본다면 한덕수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를 큰 격차로 우세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성치훈 의장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런 겁니다. 아까 이제 후보 단일화하고 써놓고 후보 교체라고 읽는다라는 말들이 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예상치 못한 해석을 주셨더라고요. 11일 이전에 하면 교체고 이후에 하면 단일화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한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걸 김문수 후보에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결단을 하시라 하는 것은 후보 자리를 사실상 내놔라라고 압박하는 것 아니냐. 사실상 한덕수로 후보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들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지표가 지금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한덕수 후보가
앞선다는 거는 사실 경선 과정에서도 나왔었잖아요. 네. 지표가 가장 잘 나왔었고 그래서 저는 그 한동훈 후보의 최종 토론에 한 번 했었잖아요. 네. 그때 한동훈 후보가 물어봤던 질문으로 기억하는데 네.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후보가 되시면 한덕수 후보에게 그 후보자를 양보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예. 단일화할 생각 물어본 게 아니라 네. 양보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 김문수 후보가 뭐 갑자기 뭐 양보라고 하니까 뭔 말이냐 그러면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생각해본 적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한동훈 후보는 알았던 거예요. 이게 이거 그 단일화를 만약에 국민의 후보 선출한 다음에 11일 이전하려고 빠르게 진행해 버리면 네. 사실상 이건 양보나 다름없다. 지금 네. 지표상 한덕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치열한 경선 과정 안 거쳤고 네. 네거티브도 안 거치면서 네.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뭔가 혼자 그 좋은 지지율 유지하고 있는데 네. 이 지지율이 그 진흙탕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지지율에 유지되는 혜택을 누리면서 사실상 단일화를 바로 붙으라고 하는 거는 이건 양보다라고 네. 예측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김문수 후보도 모르진 않았죠. 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바로 하면 그럼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자초하고 본인이 책임이 가장 저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근데 뭐 지지율이 막 이렇게 나오지만 내가 이제 단일 후보로 뽑혔고 네. 국민의힘 후보 뽑혔고 그래도 한 며칠 한 일주일이라도 2주일이라도 주면 내가 국민의힘 단일 후보로서 이거 지지율 격차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시간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뭐 8인 경선, 4인 경선, 최종 경선까지 뚫고 나왔는데 나에게 그 정도 시간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요구할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정한 선을 찾아야 되는 건데 참 이게 아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단일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게 신뢰의 문제잖아요. 사실 뭔가 저희가 뭐 지금 탄핵 정국부터 쭉 오면서 이 사회의 신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많은데 네. 뭔가 법조항 하나하나에 아니면 당원 당규 하나하나에 한 줄 한 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법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만약에 내가 단일화한다는 시기를 정확하게 언제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난 약속 지키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거를 확인하지 않은 귀책 사유가 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저는 이미 단일화는 아름답게 되기는 어려워졌다. 11일 이전에 하기는 김문수 후보가 절대 안 할 거고 11일 이후에 하게 되면은 뭔가 양쪽 다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하게 될 거고 두 분의 의견이 그 지점에서 좀 이제 갈리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호준석 대변인께서는 11일 이전에도 뭔가 한쪽에 결단이 내려지면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네. 만약에 양보를 하면 아름다워지겠죠. 네. 아니면 되게 불리한 룰로 사실상의 지금 11일 이전에 경선 여론조사든 뭘 하면은 한덕수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이 정한 룰에 무조건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지표에서 자기가 앞서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나 그 룰이 또 이상하게 만들어지면 따르지 않겠죠. 그렇죠. 뭐 거기서 갑자기 뭐 근데 국힘 지지층에서도 이렇게 나오니까요. 뭐 갑자기 국힘 후보와 외부 후보가 합치는데 국힘 당원 투표를 하기도 참 이상하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물론 지금 한덕수 후보는 그냥 어떤 방식이든 나는 단일화에 의지가 있다는 걸 표명한 것이고 네. 근데 김원수 후보도 지금 봤을 때 본인이 유리한 방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벌고 싶은 거고 시간을 벌어도 자기가 따라잡지 못한다. 그러면 인정을 하겠으나 나한테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계속 강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1일 그러니까 5월 11일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후보 등록을 마친 다음에 12일부터 이제 본격 선거 운동이잖아요. 본격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면 후보로서는 이제 매일 뭐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세 차량 돌려야 되지, 문자 돌려야 되지, 홍보물 돌려야 되지, 선거 운동원들 관리해야 되지. 이제 그러면은 당장에 이 한덕수 후보 측은 무소속이기 때문에 그걸 개인이 다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김문수 후보 쪽이 시간은 우리 편이다. 에서 지금 자꾸 25일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두 후보들이 만나셔서 네.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결론은 네. 11일 이전 단일화를 합의를 하시는 거고.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뭐 없죠. 오늘 저녁 6시에 하는데 내일이 이제 8일, 9일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네. 목요일, 금요일인데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여론조사 이틀 돌린다 치고. 예. 그리고 토론회 한번 하고. 그렇게. 예. 그럼 사실 뭐 그동안 토론회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론회 먼저 하죠. 예. 토론회 먼저 하고 여론조사 이틀 돌리고. 예. 그것은 불가능하진 않고요.
많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 단일화를 예, 뭐 예. 그 기술적으로 어렵진 않습니다. 두 번째 차선은 예.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네. 로드맵을 정하는 거예요. 11일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너무 늦지 않은 시한을 합의하고 예. 두 후보가 예. 그때까지는 무조건 한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각자 경쟁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 되는데 기호 2번이 되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효과는 덜 할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그게 이제 차선은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죠. 그 시한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는 분들은 대개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주나요? 예전에는 뭐 그랬던 것 기억도 네, 나는데 맞습니다. 네, 가나다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한덕수 후보는 이제 무소속 후보가 몇 명이나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단할 수 없지만 그쵸. 뭐 8, 9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맨 끝이 되겠네요. 가나다 키우시니까. 네, 키우시니까. 네, 네. 홍 씨가 나오기 전에는 말이죠. 아하. 홍 씨가 또 등장했네요. 제 생각에는요. 예. 아름다운 단일화는 결과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겁니다. 예. 과정이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네. 과정은 막다른 골목까지 가야 겨우 되는 겁니다. 역대 단일화가 다 그랬어요. 네. 이게 대선 후보를 정하는 건데 아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각자의 그 생각도 있는 거고 계획도 있는 거고 한데 그게 어떻게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름다운 단일화가 아니라 싱거운 단일화. 저는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결과가 아름답지 않으면 예컨대 2012년 문재인 안철수처럼 네. 단판을 해서 달개비에서 두 사람이 나와서 문재인 단일 후보 했는데 그 뒤에 안철수 후보는 나타나지도 않고 맞아요. 투표날은 미국 가고 그러면 이건 이렇게 결과가 아름답지 않은 건 효과 없었어요 결국. 이 지금 과정이 진통이 있더라도 이 두 분이 결과를 아름답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아름다운 단일화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분의 애국심 그리고 멸사봉공하는 그 마음 저는 그 두 분이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셨고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인정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이런 칼럼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고유명사를 딱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국가 정체성을 담당할 수 있는 후보 한 사람과 네. 국가 운영을 담당하는 후보가 서로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네. 제가 해석하기에 국가 정체성은 김문수 후보를 지칭하는 것 같고 국가 운영 역할은 이제 한덕수 후보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로 가령 정권을 재창출하게 되면 서로 대통령과 책임 총리가 됐든 뭐 어찌 됐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어떤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분담하고 지금 저희 당의 모든 자원들이 다 마치 링컨의 팀 오브 라이벌처럼 각자의 어떤 역할들이 부여받고 안철수 후보는 어떤 역할을 하시고 또 교육 또는 과학기술 쪽에 전문적인 그런 식견이 있으시니까 뭐 그런 쪽에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대선을 치러야지 될까 말까잖아요. 그렇게 해도. 근데 지금 절박하잖아요. 국민들은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각자 뭐 대선 이유를 생각하든지 아니면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역사의 배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 회장님 단일화에 실패하면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우연인 듯 아닌 듯 아무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후보 측이 거의 비슷한 워딩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둘이 일치된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기보단 국힘 지지층, 보수 지지층,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단일화는 어떻게든 되긴 될 거예요. 단일화가 안 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단일화가 어떤 방식으로 될 거냐가 문제인 거죠.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일 이전에는 저는 될 거가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교체는 아닐 거고 그럼 단일화 11일 이후에 어느 시점에 단일화가 이루어질 텐데 아까 말씀하신 2012년 그 문재인 안철수 모델 사실상의 경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뭔가 경선 룰 세팅하는 데서 갈등이 계속 불거지다가 뭔가 그냥 한쪽이 양보하고 그냥 양보라고 했지만 사실 약간 삐진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후보 할 때 한번 기억나요? 연설 그 유세 때 목도리 한번 둘러주고
그리고 같이 손 한번 들어주고 그냥 상징적인 장면 몇 번 한 다음에 투표 당일날 미국 가고 그러니까 그 단일 효과가 안 났죠. 그리고 그래서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모델은 결국 끝내 그래서 경선을 돌렸잖아요. 양쪽 지지자 모두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려면 뭔가 여론 객관적인 지표로서 뭔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가 물리적으로 되나 11일 이전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토론 한번 거치지 않고 지금 한덕수 후보는 뭐 35년, 45년 뭐 국무총리 하면서 뭐 내공을 길렀다, 맷집을 길렀다 말하지만 정치인으로서 뭔가 이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는 정치인 토론에 나온 적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정치 토론 최소한 저는 최소한 2번 이상 뭐 몇 번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령 내일 네. 물리적으로 갑자기 이제 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이 목요일이거든요. 내일 뭐 낮에 한 번 하고 저녁에 한 번 하고 2번 할 수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갈 수는 있죠. 네. 근데 그리고 이제 금토에 여론조사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날 물리적으로 해서 그렇게까지 가능할 수는 있죠. 근데 전 아까 말씀드린 김문수 후보가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워딩을 어제 꺼냈다는 거는 11일 이전에 일단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등록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얘기할 겁니다. 한덕수 후보 만나면 제 예상에는 자, 난 단일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그리고 25일이 마지노선이라고 한 거지 25일까지 끌겠다고 한 것도 아니다. 아까 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선을 찾자. 적정한 선까지 해서 TV 토론도 몇 번, 2번 하고 그런 다음에 방식은 어떻게 하고 그거 룰 세팅 하는 거 룰 세팅 며칠까지 하고 그거 하겠다. 대신에 11일 전에는 안 된다. 그 어느 시점으로 하자는 걸 오늘 합의하자. 전 김문수가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도부가 11일 이전으로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랑 한덕수가 만나서 뭐 예를 들면 18일로 정했다. 그러면 이제 지도부 게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오늘 6시에 만난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아마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 캠프 참모들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 측근들과 참모들이 오늘 6시 만남을 위해서 아마 치열한 그런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인가에 대한 세팅 작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호 대변인께 지금 국민의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 좀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원래 오늘을 7일로 딱 못 박아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이제 권 비대위원장이 했고 그런데 김문수 캠프 측에서 그거 중단해 달라 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네.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결과가 그럼 저녁에 나오겠네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네. 그러면 결과를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조건이 걸려 있는 거군요. 네. 그래도 그 결과를 내부적으로는 공유하겠지요. 후보들도 그거 보시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저도 아까 아침에 전화 받았는데 ARS로 전화 와서 단일화에 찬성하십니까?라고 물어보고 1번. 그다음에 찬성한다고 하면은 11일 이전을 찬성하느냐 아니면 그 이후를 찬성하느냐. 예, 그거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시기까지도 다 물어보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훨씬 높게 나오겠죠. 11일 이전에 해야 된다는. 지난번에 여론조사 제가 한번 봤는데 거기에는 국민의힘 무당층을 국한시켜 봤을 때 10명에 9명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다고 그래요. 거기는 시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아마 제 예상에는 시기도 11일 이전이 찬성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컨대 이제 두 분이 18일까지 하겠다라고 만약에 합의가 된다. 그럼 이제 일주일이 더 지나가는 건데. 왜 18일이죠? 그러니까 25일은 너무 늦고 11일은 너무 빠르고 그러니까 18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을 해보는 건데 그 사이에 큰 여론의 추이가 변화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사실 김문수 후보한테 제일 좋은 모멘텀은 전당대회 치르고 후보 지명이 되면은 그때 컨벤션 효과로 많이 오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봤는데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선거운동을 지금 이런 상태로 일주일을 더 한다. 국민의힘 후보로. 그렇다고 드라마틱하게 이게 역전이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그 불리한 지금 현재 데이터를 뒤로 하고 나는 결단을 한다라고 던졌을 때 그게 최고의 저는 승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결단이라는 말을 양보라고 읽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론조사를 하자. 11일 전까지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로 단일화 하자라고 하는 것이 김문수 후보한테는 제일 큰 승부수가 될 수 있고 그것이 현재로서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겠으므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결단을 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론조사 김문수가 통 큰 양보를 했구나라는
그것이 오히려 감동을 줄 수 있는 포인트지. 그래서 한덕수 후보에게 지금은 약간 뒤처졌다면 네. 그런 결단이 공개가 되는 순간 그게 뒤집힐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거가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일주일 동안 전국을 다니고 뭐 누구 만나고 한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바뀔까 역전될까? 저는 그 부분 좀 의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이승원 전국의장이 이제 공지를 했는데 내일하고 모레 전국위원회 열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전당대회를 이제 소집 공고를 하셨어요. 네네. 각각의 역할은 뭐고 이건 사람들이 실제로 모이는 건 아닌가 봐요. 아닙니다. 모여야죠. 전국위원회는 어떻게 합니까? 전국위원회는 온라인으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실제로 모여야 되고. 전당대회 모여야 됩니다.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인가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하여간 수천 명은 됩니다. 각각의 역할은 뭡니까? 전당대회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를 해야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당원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불가할 경우에는 네. 전국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5일 전에 공고를 해야 돼요. 소집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실무적으로 만약에 대비해서 그 해놓은 거예요. 네. 이게 무슨 그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좀 오해고 전당대회 11일 날 만약에 전에 단일화가 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5일 전에 공고를 해놓은 거고 네. 전당대회를 만약에 못 열 경우에 대비해서 전국위원회를 공고를 해놓은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모르시면은 뭐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구나라고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좀 실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이것은 오해다. 이건 그냥 실무적인 절차다. 말씀은 제가 정확히 드릴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또 이런 이제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당대회는 당원을 고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원 74조 이른바 대통령 후보의 당무 우선권 그 규정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지도부가 그 규정을 없애려고 한다. 뭐 이런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 사실 무근입니까? 네, 저는 현실적이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요. 네. 그렇게까지 해서 저희 당의 대선 후보를 마치 쫓아내는 것 같은 형국이 되면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겠네요. 큰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법적인 문제로 가게 되면 이제 뭐 가처분 신청하든지 법정으로 가면요. 이거는 뭐 이기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도는 애당초 없었던 건데 그런 이제 그 좀 억측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중앙 선대위 구성, 단일화 추진위 구성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일단은 보류 상태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름만 있는 거죠. 중앙 선대위에. 그 왜 상임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 뭐 총괄 선대위원장은 다 이미 한번 발표가 됐어요. 네네. 근데 실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 문제가 일단락이 돼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선대위가 움직이는 건데 단일화가 어쨌건 11일 전에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당 지도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전에 선대위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단일화 추진 기구도 뭐 마찬가지죠. 지금 사무총장은 누굽니까? 이양수 사무총장입니다. 예, 사무총장. 네네. 그 문제는 일단 이양수 사무총장이 계속 가는 걸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오늘 내일 사이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 지도부에서 사무총장 임명권은 당연히 대통령 후보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발언이 또 한번 나오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장동혁 총장을 했는데. 그건 또 이제 본인이 결국 고사했거든요. 장동혁 총장 후보자였던 장동욱 의원은 단일파입니까? 단일화파입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죠. 단일화에 굉장히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걸 알면서도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사무총장이 밀었었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서로 그러니까 좀 인식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도 이양수 사무총장하고 선관위를 같이 하면서 이제 비교적 가까이에서 그 계획을 이제 그 접했던 입장에서 보면 이양수 사무총장은 정말 사심 없이 그냥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단일화 로드맵은 이렇게 돼야 되고 7일까지는 돼야지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에서 준비한 거예요. 이분이 누구 편인 누구 편이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는 그건 제가 나름대로는 이제 보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무 우선권 가지니까 사무총장이 주요 살림을 관장하는 자리니까 거기는 우리 쪽에 장동혁 의원이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것이 서로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전당대회 끝나고 만나자마자 이게 얘기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그 갈등 이견이 이제 노정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안 했으니까 장동혁 의원을 총장으로 추천을 했었겠죠. 장동혁 의원이 단일화를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던 걸 알았다면은 안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사실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전당대회 치르는 것도 사실은 거기까지도 정신이 없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저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그런 세세한 당 사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네. 이런 뉴스가 툭툭 나오면 네. 얼마나 답답하시겠는가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네. 여쭤봤습니다.